이 사람이 얼마만큼 논리가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헬리오시티 입주장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요. 잔금날이 4월 1일까지인데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데 무슨 어디다가 대출금을 받고 뭐 어디 허전에다 퍼주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반갑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정말 단기간 안에 구독자가 갑자기 몇만 명이 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된 그런 부동산 채널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채널을 들어가가지고 몇 개 영상을 봤는데 그들이 단기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구독자들을 모으게 된 그런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 돌디님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상의 퀄리티도 좋고 그 다음에 자극적이지 않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하고는 사뭇 다르게 정말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조사하고 공부하는 대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그런 유튜버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자, 부자하고 가난한 자의 비율을 보면은 당연히 가난한 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말 당연한 사회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압도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돈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 그들이 유세를 할 때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표수가 두 개인 게 아니니까 그냥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의 기분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아니면 사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자는 듣고 별 감흥이 없는 얘기고 부자가 아닌 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할 수 있을 만한, 흥분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나와서 유세를 하고 인기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라고 말은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인기를 토대로 자기는 부자하고 어울려 다니죠. 결국에는 그 사람도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용을 했을 뿐이지 절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질 않습니다. 물론 정말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선자이고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감성만 팔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절대 다수가 있는 곳이 정말 큰 힘이 생긴다라는 거는 정치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곳에서 통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부동산이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아니죠. 막 무슨 뭐 폭등한다, 그 다음 아니면 반대로 막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그냥 사기꾼이에요. 뭐 주로 봤을 때 폭등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식 쪽에 조금 많이 몰려있고 반대로 폭락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쪽에 많이 몰려있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폭등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개미가 모여야지 자기가 투자한 상품의 가치가 늘어나고 그래야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강남을 가고 싶어 하죠. 강남을 욕하지만 강남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강남이 폭락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속이 시원한 거죠. 마치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이 뭔가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동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은 폭락을 한다라고 이제 조장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부동산 채널들이 돈을 버는 그 수익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영상 보는 것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광고료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인기가 많아지면 강연도 하죠. 실제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폭락을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 중에서 계속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굉장히 내용이 자극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희망을 조금 잃은 사람들한테 헛된 그런 희망을 주면서 마음의 안식을 주죠. 그리고 저 사람은 앞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고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게 진짜 조금 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사기꾼들이 저는 사이비 교주하고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전혀. 그리고 실제 그들이 하는 방식 자체가 사이비 교주가 하는 방식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드는 이제 교도들은 나는 안 걸려, 또는 아니 이건 사이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조금씩 걸리는 거죠. 이 교도들은 이 세상의 진실하고는 관계없이 거짓을 좋아해요. 뭐 교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진실은 굉장히 잔인하고 현실은 굉장히 불평등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화롭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거짓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원래 진실이 굉장히 쓴 법이고 거짓은 굉장히 달죠. 입냄새
입냄새가 나는 사람한테 너 입냄새가 나 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냥 냄새가 안 나라든지, 아니면 조금 나긴 하는데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데, 지금 막 코 굉장히 아픈데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위안을 받는 거죠. 아, 나는 입냄새가 안 나는구나. 근데 실제 진실은 입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만 계속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에 취해가지고. 근데 세상은 계속 거짓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진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진실보다 거짓을 좋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강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 계속 욕만 합니다. 물론 정말 차별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나빠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정말 습관이 되면은 그냥 남들 잘 사는데 남들 돈 잘 버는 것만으로도 그냥 욕을 해요. 안 이꼽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제가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남하고 저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 그럼 사실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긴 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좀 연세 있으신 분의 아드님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로펌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나이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직급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뭐 연봉이 몇십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들으면은 와, 정말 내가 극복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갭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악행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든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근데 현실은 안 바뀌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대로 냅두고 나는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정말 퇴보하는 그런 생각들을 빨리 떨쳐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일을 하는 곳은 헬리오시티 인근입니다. 그리고 이 헬리오시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매스컴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 커뮤니티 글도 많이 나오고, 뭐 제가 헬리오시티에 있어가지고 더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 입주 전부터 입주 때까지, 설령 지금까지도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뭐 좋은 얘기도 나오고 나쁜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헬리오시티를 다루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 헬리오시티가 안 좋다고 까는 기사도 있고, 아니면 헬리오시티 좋다, 또는 헬리오시티 뭐 양호하다, 뭐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는 기사들도 있고, 뭐 좋다고 한 기사는 제가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사다, 그러면 댓글 부대들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헬리오시티 안 좋은 곳이다, 뭐 가격 폭락할 거다, 뭐 이런 기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냥 같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은 그 안 좋다고 까내리는 댓글에 논리적인 근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뭐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사는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뭐 떨어질 거다, 뭐 그나마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파고들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사를 쓰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무언가는 제시를 하면서 기사를 쓰는데, 거기 달려있는 댓글은 뭐 당연히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겠지만 좀 이상한 말로 그냥 그거를 비난을 해요. 뭐 사실 집값이야, 그리고 부동산 값이야,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 굉장히 심도 있게 정말 허점 하나 없이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세계 정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힘든 거에 따라서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충분한 분석을 통하면은 적어도 확률적으로 높은 곳을 알 수 있겠죠.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 오를 확률이 높은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논리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되기만을 바라고 뭐 근거 없이 그냥 떨어질 거다, 뭐 어떤 얘기 막 근거 있는 척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근거가 없는 그냥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무슨 뭐 닭장 같아가지고 나 같으면 안 산다, 근데 가격 떨어지면 다 살 사람들인데 닭장 같아가지고 안 산다는 게 뭐 말이 됩니까? 그 실제 닭장 가지도 않아요.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기간이 딱 끝나고 한 몇 프로 정도 잔금을 치렀나 해가지고 어떤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한 92% 정도가 잔금을 치렀다, 양호한 성적이다, 뭐 이렇게 그냥 기사를 냈어요. 그럼 사실 8% 정도만 남은 건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근데 헬리오시티가 워낙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8%면은 뭐 거의 800세대인데 이 정도면은 어때 아파트 대규모 단지다, 그냥 아파트 하나가 그냥 다 못한 거다, 이게 양호한 거냐, 뭐 이래요. 아니 그럼 만약에 50세대 아파트에서 40세대가 잔금을 못 치렀다, 그럼 80%가 못 치른 건데 뭐 그거는 뭐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통계라는 것도 전혀 무시를 하는 거고 비율이라는 것도 무시를 하는 거고 그냥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뭐 5억대 매물을 막 묶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50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건 무슨 의도가 있는 기사다, 아니면 무슨 뭐 헬리오시티는 헬되고 강동구는 공동묘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반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헬리오시티 근처니까 헬리오를 뭐 띄우려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헬리오시티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그냥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고, 뭐 사실 뭐 제가 헬리오시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괜히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서는 또 댓글을 달겠죠, 분명히. 근데 꼭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의도가 사실 너무 분명해요. 내가 살 수는 없으니까 까내려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는 난 되게 좋은 일 한다, 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는 대통령이 안 되지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깐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구하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댓글에 정말 공감이 많이 눌려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또 이용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려던 그런 부동산 유튜버예요. 사기꾼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더 나빠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야 사실 뭐 여러 가지 있던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꼭 객관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 발언에 책임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굳이 바른 말만 해야 될 뭐 그럴 필요성도 없는 거고,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을 보면 답답은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일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동산 유튜브들, 아니면 뭐 부동산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죠. 자기가 이제 전문가랍시고 이것저것 막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깎아내리곤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죠. 그런데 그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인가? 전문가란 타이틀을 달고선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가지고 온 자료들을 보면은 정말 허점이 많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댓글에 있는 것들을 그냥 조금 더 논리적인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전에 헬리오시티 기사를 보면은 33평형짜리가 4억대에 전세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기사를 제가 봤는데, 뭐 그런 거래가 실제로는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세가 거의 한 6억 아니면 5억대 중후반 정도였었는데 그때 4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요거는 왜 그렇게 됐냐? 굉장히 특수한 물건이에요. 뭐 가령 자식한테 전세를 줬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굳이 시세에 맞춰가지고 부모가 받을 필요가 없죠. 뭐 등등 요런 진짜 정말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인은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대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시세는 4억이다. 근데 이제 그런 글들을,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믿고선 여기 현장에 전화를 해요. 헬리오시티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 4억대 매물이 있냐, 지금 4억대 전세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세 5억 넘는다, 거의 6억이다.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길게 합니다. 굳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화로 설명을 해요. 그럼 길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네네 이렇게는 하지만 그냥 목소리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납득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미 그 다른 부동산 전문가라고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부동산에 그냥 전화해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선 제가 어떤 분은 뭐 한 일주일 정도,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다른 동네로 가요. 이 동네는 내가 돈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또 이 사람이 알아보는 시간 동안에 헬리오시티 전세가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그 사기꾼들 말을 믿고선 여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도 잃고 뭐 노력도 잃고,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되냐고요.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굳이 찍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분들이 안타까워요. 뭐 그렇다고 이제 금전적으로 사기당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 유튜브들이 꼭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 사람들도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순진하게 이제 그런 말만 믿고선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한 그런 분들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주냐 이거죠. 지금 헬리오시티 33평형 전세가 한 7억 5천 정도 되는데 폭락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5억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보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짚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사기꾼들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헬리오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4억대 전세가 거래된 것도 사실이고 한 800세대 정도 잔금을 못 치렀었던 것도 사실인데, 딱 추가 설명 없이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멍청하거나 선동하거나. 이제 멍청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불쌍한 케이스죠. 뭐 기사에서 그냥 그렇게 나오고 이런 거 깔짝깔짝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거에 그냥 평균적인 건 줄 알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알고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속사정을 전혀 들어가 보지 않은 그런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고 현실하고는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법도 한데, 그래도 부동산 몇 년을 했으면은 현장에서 얼마 정도 있었으면 그래도 알 법한데 이마저도 그냥 안 알아보고선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선동한다는 경우. 이
경우는 진짜 나쁜 놈이죠. 자기는 다 알아. 이게 4억대는 보통 어떤 식으로 거래가 돼가지고 4억대이고 시세야 뭐 네이버 매물 대충 쳐봐도 그냥 허위 매물 그냥 있다고 고려하더라도 대충 알아요. 감으로. 근데 이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극적으로 알려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고 선동을 하는, 이게 나쁜 놈들이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그러려고 이번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굳이 뭐 그런 영상을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제가 따로 다루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그 사람들이 딱 얘기하는 거를 왜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깊숙이 한번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 영상에 처음으로 악플을 달았던 분이 제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이 사람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폭락론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논리가 없는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댓글을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하도 수정을 하길래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딴 말 못하게 하려고 댓글을 캡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반박글을 계속 달았는데, 이 사람이 뭐 나중엔 창피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댓글은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한 것 때문에 제가 짜증나가지고 찍은 캡처 보니 다행히 저한테 남아있는 거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논리가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평당 2,500에서 2,800이 적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여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이 사람이 돈이 한 요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둔촌지구공 아파트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단 건데, 제가 봤을 때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높으니까 내 수중엔 요만큼이 있고 그래서 요만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 댓글이 달린 날짜가 3월 2일인가 3월 3일입니다. 대출금 받아가지고 뭐 헛전에 퍼준다고 하고 있죠. 헬리오시티 입주장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요. 잔금날이 4월 1일까지인데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데 무슨 어디다가 대출금을 받고 뭐 어디 헛전에다 퍼주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엔 보통 2년을 계약하지만 가끔씩 1년으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지금 1년 정도는 남았어요. 전세금을 빼주려면은. 지금 시점으로부터도 아무리 빨라도 한 6, 7개월 남은 거죠. 근데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어가지고 세입자한테 이자를 줘가면서, 그러면서 세입자를 붙잡는답니다. 이게 뭐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헬리오시티하고 이제 분양을 하는 둔촌주공하고 거리가 500m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꼴을 면치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가깝게 그냥 직선거리로, 도로 다 피하고 그냥 직선으로 항공으로 그냥 딱 따졌을 때 도산거리로 아무리 짧게 잡아도 3km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주변에 뭐 헬리오시티 빌라 뭐 이런 게 있나 해가지고 검색까지 해봤는데 그런 거조차 없어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 수준입니다, 수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하고 똑같은 그런 부동산 유튜버들을 굉장히 찬양을 하죠. 그리고 그 숫자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그냥 몇만 명이 그냥 구독자가 모여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로 무서운 거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일부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락을 한다고 믿고 있고, 믿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자기가 분석을 해봤을 때 폭락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마치 구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사이비교주하고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자료에 제대로 세뇌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이 볼지는 모르겠어요. 제 영상 자체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이라도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로 부동산이 폭락을 할 거라고 믿으시나요? 우리나라가 일본 버블 경제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푹 꺼지고 완전히 막 거지꼴 되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정말 누구도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똑바로 한다라는 가정하에,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나쁘게 흐르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즉 정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될 일은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옛날에 뭐 수제비가 5원이고 10원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게 뭐 단기간에는 뭐 150원이었던 게 145원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넓게 봤을 때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가는 원래 그런 겁니다.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저런 거 안 갖고 있는데 배가 아파, 남들도 그냥 다 안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에 가득 찬 그런 거를 그냥 선동을 하고 다니는 그런 유튜브는 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으로 사실은 배가 아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좀 배가 아픕니다. 저는 제가 뭐 다니TV나
아니면 돌디나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성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선 배가 아픈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딱 보기에도 저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요. 저보다 월등한 여러 가지 뭔가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를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배가 아픈 대상은 나쁜 놈들이 자꾸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극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런 사기꾼들은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배가 아픈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